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이제 1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시험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화면에 시험 관련 유의사항 얘가 이제 표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 XX 2016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수험번호.accdb라는 그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설명할 거 설명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지 받고 그 문제지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지 문제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있을 때 XX 2016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고요. 제한 시간은 45분이고 이름하고 이제 수험번호하고 이곳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암호 입력하는 거, 암호가 시험지에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우리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이 암호를 입력해야 우리 XX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위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답안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예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XX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열기요. 열기 들어가고요. 우리 찾아보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우리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우리 예제 파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길버 커말 1급 하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이제 4개 폴더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XX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XX 선택해 주고요.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시험장 따라하기 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1급 상시하고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이제 열기 눌러주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암호 입력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자가 떠요. 그러면 우리 문제지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암호가 있었죠. 그 암호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도 있고 쿼리도 있고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하고 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해서 이런 각각의 개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우리 DB 구축이요. DB 구축에 이제 30점이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 DB 구축에서는 우리 테이블 완성하거나 아니면 관계 설정해라. 아니면 외부 데이터 연결해라. 아니면 외부 데이터 내보내게 해라. 가져오게 해라 해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세 문제가 보통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본 키가 됐든 참조 무결성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유효성 검사가 됐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해서 이 DB 구축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30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X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니까 사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대요. 그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각각 이제 4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근태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근태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완성시켜 주면 돼요. 자, 일단은 근태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얘를 이제 수정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 근태, 일자,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표시 숨기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거 이제 눌러서 우리가 속성 시트 창을 열어주면 돼요.
자, 얘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렬 기준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정렬해라. 근태 일자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긴 할 건데 정렬할 때 문제에서 내림차순을 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다가 DESC에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태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2번 문제 보면은 근태 코드 필드에 보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덱스라는 거를 설정하래요. 문제에서 이제 인덱스 설정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근태 코드라는 이 필드로 먼저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근태 코드라고 해서 이 필드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우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인덱스하고 아니오로 되어 있죠. 이거를 지금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인덱스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아니오라는 거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끝에 요 삼각형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얘 중복 가능이 있고 얘 중복 불가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복 가능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얘 중복 가능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 보니까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그 함수를 사용하래요. 만약에 문제에서 오늘 날짜하고 시간을 둘 다 표시해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함수를 이제 now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오늘 날짜만 입력되게 해라 그러면 이제 date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 필드에다가 근태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근태 일자 필드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근태 일자라는 이 필드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값이라고 있어요. 이 기본값,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 이름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오늘 날짜만 입력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데이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오늘 날짜하고 시간이 입력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now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해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보기라는 곳에 가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좀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여달라,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자, 실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테이블을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전부 다 한 거, 작업한 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근태 일자가 4월달 날짜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밑에 쭉쭉 내려가면 이제 3월달 데이터가 나오고요. 쭉쭉 내려가면 이제 2월달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태 일자를 가지고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4월달, 3월달, 2월달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맞았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가 한 게 근태 코드라는 그 필드에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자, 근태 코드라는 그 필드가 여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A0005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A0005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얘랑 똑같이 입력했죠. 그럼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되나 안 되나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 옆에 필드로 내가 이동을 해주면 돼요. 필드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근태 코드가 똑같이 이제 입력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중복이 안 되게 했다면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근데 지금 오류 메시지 없이 이렇게 데이터 값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우리 문제 푼 게 오늘 날짜만 입력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근태 일자 그 필드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라 했죠. 해서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때 오늘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문제 동그라미 1, 2, 3번 다 맞게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맞게 한 거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제가 테스트로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코드 삭제해 버릴게요. 그러면 1 레코드,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한 거는 삭제를 했어요. 그럼 요 동그라미 1, 2, 3번 끝. 그럼 이제 테스트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근태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좀 닫자고요. 닫기요.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사원 테이블에서 하래요.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하고 5번하고 두 문제 풀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사원 테이블 우리가 수정을 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 사원이라는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필드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맨 앞에다가 추가한 후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순번이라는 필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맨 앞에다가 순번이라는 필드를 만들래요. 그 얘기는 4번이라는 필드가 지금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4번 위에다가 우리 순번이라는 필드를 만들라는 얘기죠. 만들고 나서 그 순번이라는 이 필드에는 숫자가 일씩 증가하는 그 데이터 형식으로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앞에 부분을 보고 우리가 행 선택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행 삽입이요. 행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지금처럼 빈 행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순번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 이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씩 증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일련 번호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는 전화번호 필드가 있대요. 그 전화번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맨 밑에 있죠. 이 전화번호 필드에는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라는 걸 설정하래요. 입력 마스크요. 그때 이제 반드시 11자리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설정할 것. 그 얘기는 이 전화번호가 무조건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렇게 입력이 되게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입력되는 그 자리는 별표로 표시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맨 앞에 우리 핸드폰 번호에 어차피 전부 다 010으로 시작하니까 01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두 글자는 고정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이 뒤에 있는 숫자들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래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그 자리에는 별표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력한 요 하이픈 있죠? 요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시키는 게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부터 좀 잠깐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생겼죠. 해서 맨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요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이곳에다 쓰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세미콜론 찍고 0하고 써놓은 자리 있죠. 요 동그라미 2번 요 위치요. 요 위치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뭐 빼기가 됐든 슬래시가 됐든 는이 됐든 이런 서식 문자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서식 문자를 테이블에 저장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자리에다가 0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그 입력 마스크 문자를 포함해서 테이블에 같이 이제 저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0이 아니라 1이 됐든 공백이 됐든 그런 걸로 내가 지정하게 되면 입력한 그 데이터만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요 X요. X. 얘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 있죠. 입력될 그 자리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는 우리 별표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쓰면 될 거고 아까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픈도 우리 테이블에다가 저장이 되게끔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요 자리도 동그라미 2번 자리도 0이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반드시 11자리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전화번호니까 숫자가 입력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 마스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숫자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0하고 9하고 샵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숫자들은 반드시 입력되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수 요소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0으로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9가 됐든 샵이 됐든 얘네들은 선택 요소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0으로 쓰게 되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0으로 해서 입력 마스크를 0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전화번호라는 필드 얘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입력 마스크 하고 있죠. 요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빈칸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맨 앞에는 무조건 01, 01이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해서 쌍따옴표로 해서 01이라고 이렇게 쓰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뒤에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는 그 데이터들이요.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숫자는 필수로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0이라고 쓰고 중간에 하이픈 쓰고 그 다음에 0000 빼기 0000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력한 이런 하이픈 같은 것들 문제에서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그 저장 여부를 0으로 설정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입력될 그 위치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그 데이터 입력 자리는 별표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별표 요거 이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우리 입력 마스크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테이블도 이제 4번, 5번 두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것도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기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시트북에서 실행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4번 문제에서 순번 필드를 맨 앞에다 추가하고 숫자가 일씩 증가되게끔 우리가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했죠. 해서 맨 첫 번째 필드가 이제 순번이고요. 그때 1, 2, 3, 4, 5, 6, 7, 8, 90하고 이렇게 일씩 증가되게끔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는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전화번호 필드에서 우리 문제 풀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필드 한번 찍어보면 입력하려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01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숫자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처럼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01, 1,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하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필수 요소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안 쓰고 중간에 띄어쓰기를 했을 때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뒤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 이 커서가 움직이지 않죠. 그 얘기는 우리가 숫자를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전화번호 필드 우리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요 11번 필드 요거는 우리가 다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제 ESC 그냥 눌러서 취소시킬게요. 우리 확인할 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원이라는 요 테이블 닫을게요. 닫기.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2번 문제 보니까 근태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4번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이 4번이라는 필드는 4번이라는 그 테이블에 4번 필드가 있는데 요 4번 필드로 서로 이제 관계 설정하라는 거예요. 또 4번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4번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부서 코드라고 있어요. 이 부서 코드랑 부서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부서 코드 얘네들을 서로 참조를 한대요. 참조하니까 그것들을 각각 이제 관계 설정해라. 그거요. 자,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부서라는 테이블에는 고유 인덱스가 없대요. 없어서 사원 테이블과 관계를 설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있대요. 중복 데이터가 있어서 기본키 설정하기 전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을 먼저 하래요. 그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부서명이 감사인 그 부서 코드를 5000번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먼저 하래요. 변경을 하고 나서 부서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중복 데이터는 쿼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래요. 그럼 내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쿼리를 만들고 나서 쿼리 이름은 중복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 설정했을 때 지금처럼 기본 테이블에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중복 데이터 그거를 우리가 먼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중복되지 않게 그 부서 코드를 5000번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복 데이터 검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복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 쿼리를 만들 건데 쿼리 만들기 전에 어떤 게 중복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우리 부서라는 테이블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부서 코드가 쭉 들어있고 부서명도 쭉쭉 들어있는데 여기 보자고요. 부서 코드 보니까 1001이다, 1003이다, 1004, 1005, 1006 들어있고요. 1010번, 11번 하고 들어있고 13번 들어있고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들어있고요. 2010번이다, 11번이다 들어있고 2020번, 22번, 그 다음에 2034번, 35번, 2044번, 그 다음에 3010번, 20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4000번, 4000번하고 4000번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중복된 거잖아요. 그때 부서명을 보면 부서명이 똑같아요? 아니죠. 부서명은 다른데 부서 코드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복된 거를 쿼리를 이용해서 찾으래요. 찾아서 이걸 이제 고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닫기요. 자,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만들기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면 돼요. 이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라는 거 얘 보게 되면 이제 쿼리 마법사라고 있어요. 이 쿼리 마법사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쿼리 그리고 어떤 쿼리 만들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는 중복된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을 할 거니까 얘 선택해 주면 되죠. 세 번째 거. 그래서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 하고 이렇게 떠요. 여기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에서 중복된 필드 값을 찾을래? 그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는 테이블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테이블에서 할 거야?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라는 요 테이블에서 할 거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 선택해주고 그리고 보기 형식이 테이블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필드에 중복된 정보가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까 우리 부서라는 테이블 열어봤을 때 부서 코드가 중복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부서 코드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 코드 얘를 이제 중복된 필드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때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부서 코드라는 이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를 사용해서 중복된 그 값이랑 함께 어떤 필드를 표시할래? 그거 물어봐요. 우리는 중복된 값을 찾아서 그거에 이제 부서명까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부서명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떠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쿼리 이름 뭘로 하라 그랬어요? 중복 데이터로 하라 그랬죠. 중복 데이터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쿼리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쿼리 디자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결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보기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마침 버튼 눌렀더니 중복된 데이터가 부서 코드가 4000번인 게 중복이 됩니다. 그때 부서명은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임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이제 부서명이 감사인 그 부서 코드를 5000번으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00번을 우리가 5000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끝에 요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똑바로 이제 수정이 된다 안 됐나 우리 부서라는 요 테이블 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부서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맨 밑에 보니까 아까 얘네 두 개가 4000번 4000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을 했어요.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서 해서 부서명이 감사인 그 부서 코드를 원래 4000번이었는데 우리가 5000번으로 변경을 했죠. 변경하고 나서 뭘 하래요? 부서 코드를 뭘로 설정해라?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럼 기본키까지 설정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부서 코드하고 부서명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서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부서 코드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키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우리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여기 기본키라고 있죠. 얘를 눌러도 돼요.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기본키 눌러도 된다. 자, 해서 우리 기본키라는 거 땡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부서 코드라는 그 필드 이름 앞에 열쇠 모양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키까지 설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닫아버리면 되겠죠. X 버튼 눌러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싹 다 없앴어요. 기본키도 설정했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관계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관계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할 수 있게끔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할래? 그 이제 테이블 물어보는 요 창이 또 뜹니다. 그럼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근태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사원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부서라는 테이블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태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을 더블 클릭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아니면 내가 특정 테이블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추가를 시켜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테이블 표시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근태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4번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근태 내역에 우리 4번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필드는 4번이라는 테이블에 우리 4번 필드를 참조를 한대요. 4번 테이블에 우리 4번이 여기 있죠. 얘네 둘 간에 서로 4번으로 이제 관계 설정해라 크고요. 그러면 이제 4번이라는 거 여기 있죠. 이거를 쭉 끌고 우리 사원 테이블의 4번 쪽으로 갖다 놔주면 돼요.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관계 편집하고 요 창이 하나 떠요. 요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게끔 얘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밑에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얘는 지금 우리 사원 테이블이랑 근태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상 첫 번째 거 보니까 사원이라는 테이블에 4번이라는 필드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이 근태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4번 필드도 따라서 변경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서 4번이 변경이 됐을 때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옵션에 있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는 거 얘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만약에 삭제를 했을 때 부서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사원 테이블과 부서라는 테이블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원하고 근태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하고 근태 내역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만들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선이 생기면서 일제다간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맞아 읽자고요. 우리 사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부서 코드가 있대요. 사원 테이블에 우리 부서 코드요. 부서 코드 여기 있죠. 이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라는 그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를 한대요. 부서라는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 그때 두 테이블에 관한 관계는 m 대 1이다. 세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 설정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 사원이라는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부서라는 테이블의 부서 코드로 갖다 놔주면 돼요. 갖다 놓게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관계 편집이라는 요 창이 뜹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랑 사원이라는 테이블에 각각 이제 부서 코드로 관계 설정하겠다 그거죠. 해서 일단은 우리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지상 봤을 때 사원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를 하게 되면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관련 레코드가 모두 다 삭제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어요. 해서 얘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해서 세 번째 거 이 옵션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 설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설정 끝났으니까 요 관계 설정하는 창 있죠? 요 창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껐더니 관계의 형식에서 변경한 내용이 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얘 눌러서 우리가 관계 설정한 거 저장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대출 현황이라는 이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엑셀 파일을 어떻게 해라? 연결하시오. 그때 이제 첫 행은 열 머리글이다. 그리고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대출 현황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엑셀 파일은 요 데이터베이스 XXE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외부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져오기면 연결이라고 있고 내보내기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져와서 이제 연결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데이터 원본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건데 어떤 파일? 엑셀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엑셀 스프레드시트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파일 이름이 지금 대출 현황이라는 이 엑셀 파일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찾아보기요.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 열기 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장 따라하기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서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길벗 커멀 1급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XX 문제 풀고 있으니까 XX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장 따라하기 하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대출 현황이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열기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경로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과 그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뜹니다. 여기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새 테이블로 원본을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다음 테이블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시킬 거냐 아니면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을 시킬 거냐 물어보죠. 문제에서는 지금 연결 테이블 파일을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거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법사가 떠요. 뜨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문제에서는 첫 행은 열머리글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써 있으니까 첫 행에 열머리글 있음. 요게 체크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지금처럼 연결 테이블의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나요.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대출 현황으로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죠. 대출 현황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마침. 그랬더니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법사 하고 떴고 지금 대출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을 지금 요 경로에 들어있는 요 엑셀 파일에 연결을 했습니다.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고 봤더니 여기 대출 현황하고 엑셀 아이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하나 생겼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그 엑셀 파일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이거를 지금 우리 XX랑 서로 연결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닫기요. 이렇게 좀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시오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얘는 이제 총 25점이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냐면은 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폼 자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속성을 지정하는 거,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폼에 배치되어 있는 컨트롤 있죠? 그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속성 지정하는 거, 아니면 특정 컨트롤에 세부적인 그런 속성 같은 거 설정하는 거, 아니면 폼에 배치된 버튼 같은 것들 있죠? 입력해라, 수정해라, 삭제해라, 그런 기능 같은 것들 설정하는 거. 아니면 다른 폼이 됐든 우리 쿼리, 테이블 같은 것들이 좀 호출하는 거. 아니면 하이폰 같은 것들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조합해서 이제 문제가 25점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폼을 다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폼이 됐든 보고서에서 우리 자료 조회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검색식 같은 것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매번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간단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려운 검색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25점을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XX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각각 3점이다 그러고 나왔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총 15점짜리라는 그 얘기죠. 일단은 우리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
이 폼에서 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디자인 보기로 열렸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사원별 근태 정보 요런 이제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그때 이제 이 레이블의 이름은 LAB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그 제목이 이제 궁서체 크기는 이제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어두운 텍스트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에 사원별 근태 정보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여기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이 디자인에서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요. 요 레이블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마우스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십자가 모양의 A라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궁서체 18포인트하고 그것도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글씨를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레이블을 만들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A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서식을 또 지정하고 레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이다, 크기다 하고 바꿀 수 있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고 우리가 궁서체라는 걸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포인트는 18포인트 돼서 18포인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모양 보면 아직도 더하기에 우리 A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레이블.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글씨 쓸 수 있게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글씨를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원별 근태 정보하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만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요. 해서 문제 그림처럼 이 제목이 가운데 부분쯤에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다 크기다 바꿀 때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아예 글자 모양하고 크기를 지정하고 레이블을 만들고 글씨를 써도 되고 아니면 레이블을 먼저 만들고 지금처럼 글씨를 먼저 입력한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와서 우리가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궁서체 지정했고 18포인트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 어두운 텍스트로 요거 이제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블의 이름을 LAB 우리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우리 레이블 추가된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떠요. 뜨면 우리 여기 기타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기타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이름 쓰는 곳이 있어요. 여기 레이블 22번이다 하고 써져 있는데 얘네들 싹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LAB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색 바꿔야죠. 어두운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 있어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문자색이라고 있고요. 이 문자색을 이제 어두운 텍스트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에 거 삼각형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어두운 텍스트라는 거 얘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하이폼이 있대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얘가 이제 하이폼이죠. 이 하이폼에는 4번과 관련된 그 하위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 하이폼과 기본폼을 연결해라. 그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하이폼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근태 입력하고 이렇게 우리 하이폼이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서로 4번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필드 연결 먼저요. 옆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하이폼 필드 연결기하고 하이폼이랑 기본 폼이랑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기본 필드에 4번 써져 있고요. 하이 필드도 4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에
둘 다 이제 4번하고 다 써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2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면 txt 일당이라는 게 있대요. 이 컨트롤에 표시된 그 일당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당 그러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단은 문제 그림과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일당이 지금처럼 별표로 전부 다 쭉 표시가 됐죠. 실제 금액이 표시된 게 아니라 별표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일당이라는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요 텍스트 상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입력 마스크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옆에 점점점이라는 거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우리는 이곳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전부 다 별표로 표시해야죠. 여기 보면 별표 쭉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암호라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마침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홈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폼 보기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 했던 우리 제목도 표시가 됐고요. 여기 보니까 일당이 금액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별표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문제 다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CMB 이름 찾기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지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일단은 CMB 이름 찾기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찾자고요. 우리 이름 찾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는 4번인 것 같고요. 여긴 직급인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언바운드 하고 있죠. 얘인 것 같아요. 얘를 찍어서 우리 숙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이름이 여기 짜잔 하고 떠요. 그럼 얘가 이제 CMB 이름 찾기 맞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거를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시키래요. 콤보 상자로 바꿀 때는 이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이제 변경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블로 바꿀래, 목록 상자로 바꿀래, 콤보 상자로 바꿀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콤보 상자로 바꿀 거니까 콤보 상자 선택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콤보 상자로 바꿨으면 이제 지상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사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 있고 사번이 있고 직급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이 콤보 상자에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긴 하는데 콤보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름만 표시되도록 그렇게 열 너비를 설정해라. 그리고 목록값 이외에는 다른 것들 입력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콤보 상자에는 이름하고 4번하고 직급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집어넣을 건데 그때 콤보 상자 클릭했을 때는 이름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콤보 상자 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행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 원본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쿼리 작성기가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사원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원이라는 테이블 얘만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원이라는 이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원 테이블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 테이블 표시 이 창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이름, 4번, 직급 요 세 가지를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직급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름하고 4번하고 직급 그 순서대로 이제 표시되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 개 필드 다 갖다 놨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SQL 문의 변경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얘 눌러주면 돼요. 얘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우리 이 세 개 데이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성 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행 원본하고 여기 SQL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는 아니오로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목록값 이외에 다른 값들은 입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해서 요거를 이제 얘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봤을 때 우리 콤보 상자를 클릭했을 때 이름만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세 개 필드를 갖다 놨지만
그래도 이름만 표시되게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콤보 상자의 형식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열 개수, 열은 몇 개로 표시할래? 그리고 열 너비는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집어넣은 열은 총 3개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열 너비를 적을 수 있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열 너비를 적지 않을게요. 지금은 안 적고 좀만 이따 적을게요. 우리가 안 쓴 상태에서 실행 한 번만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름하고 4번하고 직급하고 3가지가 다 표시가 돼요. 왜? 우리가 이 3개 데이터 집어넣었으니까 지금처럼 그 3개의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콤보 상자를 클릭했을 때 이름만 표시되게 그렇게 열 너비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열 너비를 어떻게 하냐? 맨 첫 번째 거 한 개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는 이제 5cm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 두 번째 열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0cm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도 안 보이게 할 거니까 0cm로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우리가 콤보 상자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만 표시되고 나머지 이제 4번하고 직급은 표시가 안 되죠. 왜? 열 너비를 0으로 했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여기서가 우리가 열의 개수를 3개로 지정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필드를 내가 3개 집어넣었으니까 열 3개로 그렇게 표시해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시키는 그 개수만큼 열의 개수는 알아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에서 레코드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요거는 이제 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곳을 보고 우리가 폼 선택기라고 불러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이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지금 유형이 폼으로 돼 있어요. 폼 전체가 선택된 거요. 그 상태에서 이제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필터 사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추가나 삭제를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추가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해서 이렇게 추가하고 삭제에 대해서 아니요로 이렇게 수정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X 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예 눌러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근태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근태 입력이라는 이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근태 입력이라는 폼을 열어봤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시사항 보니까 근태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근태명이 여기 있죠. 이 근태명 필드 값들 중에서 병가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굵게 밑줄 이 두 가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때 이제 규칙을 하나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근태명에 병가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병가인 경우에만 굵게 밑줄 그걸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이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 컨트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컨트롤이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요 위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눈금자가 있는데 여기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이 서식이라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 서식에 가게 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하고 이렇게 창이 떠요.
뜨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새 규칙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다른 레코드랑 비교할래? 아니면 현재 레코드의 값을 확인하거나 식을 사용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얘 첫 번째 거 위에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밑에서 필드 값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식을 직접 쓸 거기 때문에 식2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 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근태명의 필드 값이 뭐인 경우 병가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근태명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곳의 값이 병가인 거, 병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식 다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다 작성했으면 우리 서식 지정해야죠. 굵게 밑줄 이 두 가지 서식을 설정해라 그랬어요. 굵게는 여기 있고 밑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거 한번 선택해주고 밑줄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폼을 실행시켜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하고 있어요. 홈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로 실행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병가인 데이터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굵게 밑줄 요 서식이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쭉쭉 내려갔더니 병가가 아래쪽에 더 있네요. 그래서 이쪽도 보니까 전부 다 병가들만 이렇게 굵게 밑줄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 문제 다 푼 겁니다. 다 풀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봤더니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이 폼에서 인쇄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우리 일자별 근태 정보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일자별 근태 정보 출력하고 이 보고서가 있죠.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그런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도 매크로를 생성을 먼저 하고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그 만든 매크로를 우리가 폼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그 필드 값이 CMB 이름 찾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이름과 같은 사원의 정보만 표시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1번 문제의 그 그림을 참조해라. 자, 1번 문제의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1번 그림이 지금 요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인쇄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일자별 금태 정보 출력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 그랬어요. 그 보고서를 열긴 여는데 조건이 붙었었죠. 그 조건은 여기 우리 콤보 상자에 있어요. 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고서를 열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매크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자,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어떤 매크로를 만들 거냐? 보고서를 이제 열어주는 그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 얘 이제 눌러주면 돼요. 얘 눌러서 우리가 보고서를 열 거니까 오픈 리포트라는 거 얘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보고서 이름 선택해라. 그럼 보고서 이름은 일자별 근태 정보 출력이다 해서 얘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때 그 밑에서 이제 보기 형식을 어떻게 해라.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 그랬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다 하고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외열 조건문 하고 있죠. 여기다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매크로의 조건은 이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 조건, 이 조건을 안 쓰고 우리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일단 적용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릴게요.
자, 지금은 그냥 일자별 근태정보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래 보기로 열어라. 그렇게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X요. X 눌렀더니 매크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하고 그렇게 써주면 돼요. 왜?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랬으니까 보고서 출력이라고 이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하고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크로 만든 거를 우리 사원별 근태정보라는 그 폼에 인쇄단추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사원별 근태정보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인쇄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인쇄라는 버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벤트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온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매크로 이름이 떠요. 그럼 그 매크로 이름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폼을 실행시켜서 이 인쇄라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보고서가 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요만큼만 얘기하는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하고 나오죠. 지금 여기가 1페이지인데 요거를 클릭해서 2페이지로 넘기면 또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제 3페이지도 있고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는 이제 됐으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우리 매크로 수정 좀 할게요. 일단은 이 폼은 닫아버릴게요. 닫으려고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수정 좀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매크로 만들던 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쓸 때 끝에 보게 되면 작성기가 있거든요. 이 작성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1급 상시 이 파일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이 앞에 더하기 버튼 있어요. 이 더하기 버튼 클릭하고요. 지금 우리 폼에 들어있는 CMB 이름 찾기 이 컨트롤에서 선택한 그 이름과 같은 정보만 표시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는 우리 폼에 있어요. 폼. 그래서 폼이라는 거 그 앞에서 더하기 버튼이요.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폼하고 나오고 로드된 폼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폼이요. 모든 폼에 가게 되면 폼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뜨죠. 우리는 지금 사원별 근태 정보라는 이 폼에서 할 거니까 이 폼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콤보 상자 CMB 이름 찾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콤보 상자가 들어있는 그 위치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앞에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주고 우리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이름이랑 폼에 들어있는 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where 조건문 우리가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럼 매크로 이제 조건까지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폼에 들어가서 이제 실행만 시켜보면 돼요. 왜? 아까 우리 인쇄 버튼이랑 서로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이라는 곳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손서진이라는 요 사람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인쇄 버튼이요. 인쇄 버튼 누르고 결과값을 보니까 제가 이름을 손서진 그거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손서진의 데이터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보고서를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 폼 이제 다 문제 풀었으니까 또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3번 이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은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라는 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2번 문제 있죠.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는 그 문제가 주로 이제 폼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고 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라는 요 문제는 우리 주로 보고서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해서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보고서 자체에 대한 속성을 바꿔라. 아니면 출력 형식을 지정해라. 아니면 데이터 필터링 해라. 아니면 특정 자료를 찾아라. 인쇄해라.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두 문제를 이제 졸업해서 20점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도 이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검색식이 이제 조금 어렵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매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한 문제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이제 문제가 이제 평이하게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 요 3번 문제에서 20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풀었던 2번 문제처럼 얘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해서 일자별 근태 정보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완성시키래요. 그리고 이제 각 3점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얘가 지금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1번 문제가 15점짜리요. 15점짜리.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자별 근태정보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시킬 거니까 이 보고서를 우리가 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정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별 근태정보 출력하고 보고서 머리글도 있고 페이지 머리글도 있고 본문도 있고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봤더니 근태 일자를 월 단위로 그렇게 이제 그룹화를 시키래요. 그룹화 하고 나서 근태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태 일자를 이제 월 단위로 그룹화를 먼저 해야죠. 자, 우리가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 디자인 도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요. 그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하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처럼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그룹을 만들 거니까 그룹 추가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룹 추가 선택하게 되면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지정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문제에서 시킨 게 근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월 단위로 그룹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근태 일자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그룹화 기준은 근태 일자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오름차순 돼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분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분기별로 볼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월 단위로 그룹화를 시키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월로 수정해 주면 돼요. 월로 이렇게 고쳐놓고 그리고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근태 일자를 월 단위로 그룹한 후에 그랬어요. 그룹화 시켰죠. 그룹한 다음에 근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라. 여기 보니까 근태 일자 옆에 보니까 오름차순 써있죠. 써있으니까 근태 일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근태 일자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세요라고 우리가 정렬을 더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그 밑에 있는 정렬 추가라는 거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정렬 기준하고 뜨죠. 아까 우리가 한 거는 그룹화 기준에서 여기서 이미 한 거고 이제 정렬 기준이요. 정렬은 뭐에 따라 해라? 우리 급여를 가지고 해라. 급여라는 거 찍게 되면 그 뒤에 오름차순하고 기본값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수정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룹화도 했고 우리 정렬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창이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에 보게 되면 표시되어 있는 제목이 있대요.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동을 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근태 정보 출력하고 보고서 머리글 부분에 요 제목이 써져 있어요. 요 제목이 보고서 머리글에 써져 있으면 이 보고서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보고서 맨 위에 한 번만 출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매 페이지마다 인쇄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매 페이지마다 인쇄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로 우리가 이 근태 정보 출력이라는 이 제목을 옮겨주면 돼요. 근데 지금 페이지 머리글을 보게 되면 페이지 머리글은 요만해요.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 늘려줘야 돼요.
그때 이제 페이지 머리글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근태 일자 머리글이라는 거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요 윗부분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밑으로 쭉 잡아 당기면 돼요. 당기면 그만큼 이제 페이지 머리글 영역이 늘어나요. 커져요. 커지면 지금 요 제목이 맨 위에 올라가야 되고 요 제목이 그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밑으로 이동시켜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얘네들 이 필드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는 우리가 요 앞에 눈금자에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가 주면 돼요. 끌고 내려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럼 페이지 머리글 요 윗부분에다가 이제 근태 정보 출력이라는 이 제목을 옮겨주면 돼요. 해서 근태 정보 출력이라는 거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가운데 쪽에다가 옮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영역쯤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서 머리글에 표시되어 있는 그 제목을 몇 페이지마다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동까지 한 거예요. 이동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해라. 높이를 0으로 설정해라 그 얘기는 보고서 머리글을 없애버려라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 주고요. 우리 여기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우리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형식에 가게 되면 여기 높이하고 높이가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0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고서 머리글 그 부분의 높이가 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에는 그룹 머리글, 근태일자로 아까 우리가 그룹화를 시켰죠. 그룹화를 시켰더니 근태일자 머리글하고 얘는 머리글이 생성이 됐는데 그룹 바닥글, 근태일자 바닥글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룹별 인원수가 표시되도록 다음과 같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처럼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근태일자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그룹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2월 달에 데이터가 쭉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인원수하고 근태일자가 이제 2월 달인 그 사람들이 총 15명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이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룹 바닥글이라는 거 얘 먼저 표시 좀 하자고요. 요거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곳 있죠. 이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근태일자 오름차순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보게 되면 자세히라고 있어요.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머리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머리글 요게 이제 생성이 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표시 안 함으로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아예 없어지죠. 그리고 바닥글이요.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이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근태일자 바닥글하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생성해 놓고 이 근태일자 바닥글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우리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각각 그룹별로 인원수가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근태일자 바닥글에는 아무런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텍스트 상자를 추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텍스트 상자부터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는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여기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상자가 얘예요. 얘. 요게 이제 텍스트 상자고요. 그 뒤에 있는 거 가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이게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 상자 얘부터 추가시킬게요. 얘 선택해주고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그냥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언바운드라고 생성이 되고 앞에 텍스트 19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인원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원수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바운드하고 써져 있는데 이 언바운드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인원수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 지금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얘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함수식을 직접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곳에다가 직접 적어도 돼요. 아무 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 인원수 구할 때 카운트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카운트를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뭘로 해라? txt 인원수를 해라. 그러면 요 텍스트 상자 그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주고 이 컨트롤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 기타라는 탭에 보게 되면 이름하고 맨 위에 텍스트 19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 이제 싹 다 지워주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txt 인원수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만약에 인원수가 38명이면 인원수 땡땡 38명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뒤에 이제 인원수가 표시가 될 때 명이라는 글자도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실제 인원수가 0명일 때 0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에서 우리 형식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형식 있죠? 출력되는 그 형식이요. 그 형식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때 0일 때 0이 표시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이 표시 형식에 샵 말고 0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한글로 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달라 하고 이렇게 0명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는 건 뭐 손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인원수하고 15명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근태일자 바닷가를 보니까 여기가 영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니까 이거 좀 줄일게요. 크기 좀. 일단은 인원수라는 거 요거 먼저 선택해주고 요거 살짝 위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거 얘 선택한 다음에 윗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쭉 드래그해서 끌고 올라가서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 이 창도 닫아버릴게요. 자,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자고요. 4번 문제 봤더니 4번에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이름이 있대요. 이름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자, 얘를 보고서 보기를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최세창이라는 사람이 쭉 반복이 되죠. 또 그 밑에 보면 이명호도 쭉쭉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김일도도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이전 레코드와 이름의 값이 같을 때는 표시가 안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한 번씩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할 때는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그 이름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얘 이름이라는 거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우리 형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형식이라는 탭에서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쭉 내려갔을 때 우리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어요. 중복된 내용을 숨길까요? 물어봤는데 아니오로 돼 있으니까 중복해서 계속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내용을 숨겨라 라고 해서 이거를 예로 그렇게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최세창이 중복되니까 한 번만 표시된 거고 이명호도 마찬가지고요. 김일도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좀 보자고요.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그 영역에 txt 페이지라는 요 컨트롤이 있는데 이 컨트롤에 페이지를 우리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요. 전체 페이지 수가 5페이지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이 컨트롤이 하나 있어요. 이 컨트롤을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죠. 얘 이름은 txt 페이지래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있는 txt 페이지 이 컨트롤에 페이지를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찾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홀수 쪽에만 페이지를 표시해라. 짝 속에는 이제 페이지를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IIF랑 모드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표시에 얘 보니까 전체 5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를 그냥 홀수 짝수 나누지 말고요. 그냥 페이지만 일단은 표시해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대괄호로 열어서 현재 페이지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페이지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 페이지 수를 출력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자리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스 하고 써주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페이지 번호랑 뒤에 있는 페이지 번호랑 이어서 연결해서 그 뒤에다가 바로 출력해 줘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슬래시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슬래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앰퍼센트 또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슬래시 출력해주고 이어서 전체 페이지 수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페이지 번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보기라는 곳에 가서 보고서 보기로 보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볼 때는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눌러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전체 5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2페이지로 한번 이동시켜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 때는 여기서 이제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2페이지 갔더니 전체 5페이지 중에 2페이지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중에 3페이지다. 그 다음 5페이지 중에 4페이지다. 그 다음 5페이지 중에 5페이지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예요. 근데 지금 페이지 번호가 모든 페이지에 다 출력이 됐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홀수 쪽에만 페이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 가지고 이게 홀수냐 짝수냐 따져야 되는데 따질 때 어떻게 따지나 좀 보세요. 특정 숫자가 하나 있어요.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질 때는 이거를 2로 나눠 보면 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냐? 그거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홀수라는 얘기요. 그래서 어떤 특정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이제 그거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모드라는 요 함수가 이제 나머지 값 구해주는 그 함수죠. 나머지 값을 구하고 그거를 if 우리 if문으로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페이지 번호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잘라내기를 잠깐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요. IIF 하고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IIF 하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 이 현재 페이지 번호를 모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0이랑 똑같으면 짝수 페이지니까 그때 이제 빈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홀수 페이지라는 얘기죠. 홀수 페이지일 때는 이제 페이지 번호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잘라내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 번호죠. 해서 IIF 페이지 번호 페이지라고 썼으니까 이게 현재 페이지 번호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모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0이랑 똑같으면 여기서 빈 공백 출력해라 라고 해서 쌍따옴표 2개 찍어 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 페이지라는 얘기니까 홀수 페이지일 때는 페이지 번호를 이 형태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식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보기라는 곳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되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더니 전체 5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하고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이동 좀 시킬게요. 자, 2페이지로 이동시켰더니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3페이지, 홀수 페이지니까 페이지 번호 출력됐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니까 짝수 페이지니까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홀수 페이지니까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봤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근태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 단위로 해서 그룹 지정했죠. 그리고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했습니다. 해서 내림차순 정렬했으니까 맨 위에 이제 월 급여액이 가장 큰 게 있고 제일 밑에 이제 제일 작은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 푼 게 이 제목이 이제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 하라 그랬죠. 지금 1페이지에 이 제목이 있어요. 2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이 제목이 있고 3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 제목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4페이지에도 제목이 있고 5페이지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3번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요 인원수, 그룹별로 인원수 출력하는 거, 요거 이제 텍스트 상자 만든 거고, 4번 문제가 이제 이름이 중복되는 거 이제 숨겨라. 그거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5번 문제가 이제 페이지 번호, 그렇게 이제 출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보고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 눌러서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끌 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 누르고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근태 입력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은 txt 횟수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이동을 하면 가 포커스 되면 이제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그런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림 보니까 지금 근태 등급은 감봉 대상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근태 입력이라는 이 폼을 먼저 좀 열어보자고요. 자, 근태 입력이라는 폼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누르게 되면 지금 이쪽에 txt 횟수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선택해서 이름을 확인해 보면 우리 속성 시트 창에 txt 횟수라고 그렇게 이제 적혀 있죠. 지금 이 컨트롤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하기 전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횟수 있는 곳에다가 내가 클릭을 해도 지금처럼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횟수라는 곳을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근태 등급하고 감봉 대상인지 아니면 경고 대상인지 보통인지 그걸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 박스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txt 요 횟수라는 컨트롤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벤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쪽에 온갖 포커스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클릭 한번 해 주고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뭘로 작성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이제 시킨 게 if하고 else if 요 명령어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기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txt 횟수에 가 포커스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txt 횟수라는 곳에 포커스가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게 해라. 그거를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txt 횟수라는 그 컨트롤에 표시된 그 값이요. txt 횟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3 이상이냐? 3 이상이면 감봉 대상이다. 2면 이제 경고 대상이다. 그 외에는 보통으로 그렇게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if문으로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문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if라고 써주고요. 우리 txt 횟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있는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냐, 3 이상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3 이상이면 then이라고 써주고요.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워라. 거기다가 메시지 박스에다 뭐 띄워라? 우리 감봉 대상이라고 띄워라. 해서 우리 쌍따옴표 묶어서 감봉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 버튼 하나요. 확인 버튼 띄울 때 우리가 VB OK only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제목이요. 제목에 근태 등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 제목 표시를 표시할 거 근태 등급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 이렇게 띄우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라고 쓰고 txt 횟수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이번에는 2면 그랬죠. 그래서 2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때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뭐라고 띄워라? 우리 경고 대상이라고 띄워라. 그때도 똑같이 우리는 VB OK only 해서 우리가 OK 버튼만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뭘로 해라? 똑같이 근태 등급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3 이상도 아니래요. 2도 아니래요. 그럴 때는 그 외에는 뭘로 해라? 보통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또 띄우는데 메시지 박스에다가 뭐라고 표시해라? 보통이라고 표시해라. 그때도 우리 버튼은 VB OK only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목 표시에는 근태 등급이라고 똑같이 이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if 썼으니까 맨 밑에다가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 작성 끝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txt 횟수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3 이상이냐? 3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에다가 감봉 대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넘어오겠죠. else로 넘어서 다시 if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txt 횟수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2랑 똑같냐? 2랑 똑같으면 메시지 박스를 경고 대상이라고 띄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3 이상도 아니래요. 2도 아니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다가 보통이라고 띄워라. 그리고 어떤 메시지 박스를 띄우든 확인 버튼 하나만 그렇게 만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 표시에는 전부 다 뭘로 표시해라? 근태 등급이라고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용했는데 이 메시지 박스에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메시지 박스는 우리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if문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자주 나오니까 이 명령어 통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어떤 버튼을 이제 생성시킬 건지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XX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XX로 되돌아갈 때 얘 눌러주면 되죠. 해서 XX로 되돌아가고 이제 실제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 보기요. 보기 눌렀더니 지금 떴죠. 그럼 횟수라는 거 3이라는 거 써있는 거 있죠. 첫 번째 사람 거. 얘 한번 찍어볼게요. 찍었더니 감봉 대상이다. 그렇게 나왔고 확인 버튼 나왔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에 근태 등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한번 찍어볼게요. 일자리 한번 찍었더니 여기는 이제 보통이라고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여기 중간에 있네요. 이 자리도 한번 찍어보자고요. 이 자리 찍었더니 경고 대상하고 정상적으로 다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폼 닫아주면 되죠. 해서 X 버튼 누르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서 닫아버리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가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점이 총 25점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 1번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 선택 쿼리 작성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4점짜리고요. 나머지 3문제가 이제 7점짜리 3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 7점짜리는 크로스텍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가 됐든 그룹 지정 쿼리가 됐든 테이블 만드는 쿼리가 됐든 브릿지 검색 쿼리가 됐든 삭제 쿼리, 삽입 쿼리, 업데이트 쿼리, 중복 데이터 검색하는 쿼리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차피 나오는 그 쿼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쿼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크로스텍 쿼리다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 문제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크로스텍 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매개 변수 쿼리다 그럼 매개 변수 쿼리 그 문제들만 쭉 펴놓고 그것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쿼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뭐 이번 시간에 뭐 크로스텍 쿼리다 매개 변수 쿼리다 뭐 그룹 지정 쿼리다 일반 쿼리다 해서 그 네 문제를 딱 풀었어요. 풀고 나서 다음 회차 넘어가서 또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게. 해서 이 쿼리를 공부할 때는 한 가지 쿼리를 딱 정했으면 크로스텍 쿼리다 그러면 그걸 딱 정했으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문제 여러 문제 중에서 크로스텍 쿼리 문제만 쭉쭉쭉쭉 풀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텝이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 쿼리를 정했다. 그럼 매개 변수 쿼리 문제만 쭉쭉쭉쭉 풀고 지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쿼리는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오늘 한번 뭐 크로스텝 한번 풀고 매개 변수 한번 풀었어요. 내일 돼서 풀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래요. 사원 정보라는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용해서 근태 일자가 2021년 3월 1일 이후이고 그다음에 근태명의 병가인 그 사원들의 근태 내역을 조회하는 병가 근태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쿼리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면 되죠. 자, 우리 만들기 들어가고요.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사원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사원 정보라는 쿼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표시 이 대화 상자는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 창이 좀 작으니까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결과로 나타낼 게 이름하고 근태 일자예요. 자, 일단은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근태 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문제 읽어보니까 이 사원 정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서 근태 일자가 2021년 3월 1일 이후 이고라고 했고 그리고 근태명이 병가인 그 사원들의 근태 내역을 조회하는 병가 근태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근태 일자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근태 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근태 일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태 일자 아래쪽에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있죠. 요 칸에다가 2021년 3월 1일 이후 그랬으니까 일단은 크거나 갖다 써주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날짜를 쓸 때는 앞뒤로 이렇게 이제 샵을 찍어줘야죠. 그리고 근태명이 병가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결과에는 그 근태명이 표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은 안 돼도 우리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근태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여기다가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근태명 하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근태명이 이제 병가인 거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써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병가라고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중간에 보니까 이 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근태 일자가 2021년 3월 1일 이후이거나 근태명이 병가인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요 병가라는 이 조건을 그 아래쪽에다 써줘야죠. 그렇게 써야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또는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 또는 얘 그렇게 해서 우리 우화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지금처럼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근태명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병가인 사람들만 표시가 됐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름이다 근태일자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근태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태일자라는 이 필드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렬하고 있죠. 얘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 끝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름하고 근태일자 이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 근태명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줘야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표시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름하고 근태일자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인규가 쭉 출력이 되고 맨 밑에 이제 한강태가 출력이 됐어요. 이인규가 쭉 나오고 한강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날짜 보니까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28일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그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 맞죠? 그래서 문제 그림의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우리 쿼리 작성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쿼리 작성 끝났으니까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제 병가 근태 조회라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죠. 여기다 이제 병가 근태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병가 근태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부서별로 사원들의 총 인원수와 평균 급여를 조회하는 부서별 급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이때 이 쿼리를 만들 때 사원하고 부서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리고 사원수는 4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사원수, 인원수를 세대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또 만들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 쿼리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뜹니다. 문제에서 이제 사원하고 부서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부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요 테이블 표시창 요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 결과 보니까 맨 앞에다가 부서명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원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원수는 우리 4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평균 급여, 급여의 평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맨 끝에는 이제 급여를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부서명 갖다 놔야 되니까 요 부서라는 요 테이블에 우리 부서명이 있죠. 부서명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원수는 우리 4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4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급여 나타내야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급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결과 보면은 격리부는 1명입니다. 기획홍보실은 1명입니다 하고 각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명으로 우리가 그룹을 설정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할 때 여기 쿼리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약하고 시그마 요거 있습니다. 요걸로 우리가 그룹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약하고 묶는 방법을 물어보죠. 어떻게 묶어서 보여줄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급여는 그냥 합계가 아니라 평균 구해야죠. 평균. 해서 평균으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4번을 가지고 우리 뭘 구하라 그랬어요?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개수, 서원수. 해서 개수로 우리가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여기 격리부다, 기획홍보실이다, 생산회부다, 연구소, 영업부, 인사부, 임원, 총무부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문제 그림도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서원수도 보니까 저거 쭉 1이다가 맨 마지막 두 개만 2 하고 표시가 됐어요. 그것도 맞죠. 급여 평균도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제가 만든 거랑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다르냐? 요 제목이요. 여기서는 사원수다, 평균급여다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제 거는 4번의 개수다, 급여의 평균이다 그렇게 표시가 됐어요. 요 제목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급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는 통합기호, 통합 표시가 다 붙었죠. 근데 제 거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요거 제목하고 요 통합기호 붙이는 거 요것만 이제 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북으로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 제목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냐? 맨 앞에다가 내가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써주면 돼요. 사원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찍어주면 돼요. 뒤에 거는 원래 있던 건 그냥 놔두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요 급여라는 것도 평균 급여로 나타낼 거죠. 그래서 평균 급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평균 한 칸 띄고 급여 쓰고 콜론까지 그렇게 찍어주면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좀 보자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처럼 평균 급여하고 중간에 사이띄기 있어요. 제 것도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 급여는 우리가 통화기호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 필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속성, 지금 우리 속성 시트창이 켜져 있으니까 안 눌러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뭘로 바꿔준다? 통화로 바꿔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 필드 선택하고 지금처럼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제목도 서원수다, 평균급여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통화기호도 다 붙어서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요 2번 문제도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쿼리 다 작성했으니까 꺼버리면 되겠죠. X 버튼 눌러 꺼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지금 부서별 급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랬으니까 제목을 요걸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서별 급여 현황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쿼리라는 곳에 부서별 급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직급별 그리고 부서별 근태 횟수의 합계를 줘야 하는 직급별 부서별 근태 횟수 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이제 크로스텝 쿼리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서원 정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직급별 근태 횟수는 횟수라는 요 필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래요. 그리고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쿼리 마법사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라는 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때가 있고 이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 지금처럼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하나의 쿼리,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를 우리가 사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을 못해요. 못하고 그냥 우리가 쿼리 디자인 보기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언제 이제 마법사를 쓸 수 있는지 언제는 못 쓰는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 쿼리를 이제 몇 개 쓰냐 거기에 따라서 한 개다 그러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는 거,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원 정보라는 이 쿼리만 이용하면 되니까 한 개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냥 마우스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걸로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래? 물어봅니다. 우리는 쿼리를 이용할 거니까 쿼리 선택해 주고요. 쿼리 선택하고 나서 사원 정보라는 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어떤 필드의 값으로 행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지금 행에 보게 되면 행 단위로 과장인 거 행 단위로 쭉 표시할 거고요. 대리 것도 행 단위로 표시하고 사원도 행 단위로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행 단위로 표시할게 행머리꼴로 쓸게 우리 직급이요. 직급. 해서 직급이라는 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어떤 필드의 값을 열머리글로 쓰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우리 열에 보니까 격리부다, 기획, 홍보실이다, 그 다음에 생산일부, 연구소, 영업부다, 인사부다, 임원이다, 총무부다 하고 쭉쭉 적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부서명이죠. 부서명. 해서 우리가 부서명을 열머리글로 쓸 겁니다. 해서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갔더니 이제 어떤 값을 계산할래? 그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직급별 근태 횟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횟수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횟수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직급별, 부서별, 근태 횟수에 뭐를 구해라? 합계를 줘야 하는 그런 크로스텍 쿼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총계라는 거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라고 떠요. 뜨면 우리가 여기 쿼리 이름 써주면 되겠죠. 얘 지워주고 문제에서 지금 직급별, 부서별, 근태, 횟수 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제목 써주고 그리고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의 그림이랑 비교해 봐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직급은 전부 다 나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좀 보자고요. 28이다, 56이다, 15, 3, 16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 합계가 똑같다. 그 얘기는 옆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명들 쭉쭉 써져 있습니다. 쭉쭉 써져 있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다른 점이 요게 달라요. 요게. 여기는 지금 합계 횟수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 그림에는 직급별 근태 횟수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해서 지금 이 쿼리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홈에 가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확계 횟수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직급별 근태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요 제목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직급별 근태 횟수하고 제목이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쿼리 같은 것들 작성할 때는 문제 그림이랑 꼭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할 때 그냥 이런 데이터들만 비교하지 말고 이런 제목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요 크로스텍 쿼리도 끝이요. 그럼 요거 이제 크로스텍 다 만들었으니까 닫아버리면 되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고요. 얘 누르고 나서 봤더니 여기 직급별, 부서별, 근태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사원과 근태 내역이라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고 해당 이름에 사원 정보를 조회하는 근태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 칸에다가 이름을 입력 받으래요. 이인규를 입력 받으면 그 결과가 이인규에 대한 그 데이터 근태 현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서요. 우리 쿼리 디자인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에서 지금 사원하고 근태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사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근태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했더니 두 개 테이블이 이제 추가가 됐죠. 테이블 표시창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 이름하고 직급하고 횟수의 합계요. 자,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횟수의 합계 표시하래요. 그래서 우리 횟수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냥 횟수를 나타내 달라 그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각각 사람들마다 직급이 쭉쭉 표시가 되고요. 그때 이제 횟수가 이렇게 이제 쭉쭉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횟수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횟수를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이라는 거 얘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묶는 방법이라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합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합계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각각 사람들마다 횟수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고 여기 보니까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요 메시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름을 입력받을 거니까 이름이라는 이곳에서 우리 조건 쓰는 칸 있죠. 조건 쓰는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 대괄호 안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대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여기다가 이인규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름, 직급 표시가 됐고요. 횟수의 합계는 9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표시됐어요. 그러면 결과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고 제목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확인해 줘야죠. 그랬더니 다 맞게 작성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가서 우리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는 조건 칸에다가 어떻게 쓴다?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안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더라. 요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 만드는 방법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매개 변수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끌게요.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근태 현황이라는 쿼리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쿼리 이름을 근태 현황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근태 현황 쿼리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 과목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시험장 가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그냥 이 프로그램 XX 프로그램 꺼버리고요. 그리고 손대면 됩니다. 손대면 이제 감독관이 와서 문제지 제출하고 퇴실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문제지 제출하시고 여러분들이 챙겨갔던 가방이나 소지품들 있죠? 그런 것들 꼼꼼히 잘 챙기고 시험장에서 이제 퇴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말 1급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실 텐데 공부할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문제를 한 회, 만약에 모의고사 1회를 풀 거예요. 모의고사 1회를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총 4가지 작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4가지 작업을 쭉 풀고 모의고사 2번 또 쭉 풀고 3번 쭉 풀고 4회차 쭉 풀고 5회차 쭉 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4가지 작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작업 끝냈어요. 두 번째 작업했어요. 세 번째 작업했어요. 네 번째 작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작업 있죠. 그거를 문제 풀려고 하면 아까 분명히 풀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어제 풀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 했을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뭔가가 남아야 돼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공부한 거예요. 어제 분명히 풀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내가 1작업, 만약에 DB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5회까지 DB 구축 문제만 쭉 풀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DB 구축 문제 뭐 똑같은 유형의 이제 문제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1회차에서 한번 풀고 2회차에서 한번 풀고 3회차에서 한번 풀고 4회차에서 한번 풀고 5회차에서 한번 풀고 그렇게 쭉 풀다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회부터 5회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또 1회부터 다시 키세요. 다시 켜서 이제 두 번째 작업.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는 문제 있죠. 그것만 1회차 거 다 풀고 2회차 거 풀고 3회차 거 풀고 4회차, 5회차 해서 쭉 풀고 지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각각 작업별로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요. 그래야 머릿속에 확실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XX를 어느 정도 문제 풀다 보면은 처음 공부할 때는 XX가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XX가 오히려 엑셀보다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됐든 XX가 됐든 여러분들은 커말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선 두 개의 프로그램 모두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이왕 시험 보고자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면 한두 시간 더 공부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세요.